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기무사 계엄령 시도 계획 구체적 증거 드러나다 입니다. 군인권센터에서 10월 21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 원본을 확인해 본 결과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온 국민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왔던 바로 그때 기무사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두 개의 원문이 공개가 됐는데요. 하나는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 하나는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 참고 자료, 이렇게 두 가지 원문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플랜이고요. 참고 자료는 아주 디테일한 플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 전체적인 밑그림, 이 문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을 전부 다 읽으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가 다른 영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핵심만 쫙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문입니다.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 2017년 2월 국군 기무사령부 이렇게 써있죠. 군사 2급 비밀. 자, 현상 진단을 먼저 합니다. 정치권이 가세한 태극기, 촛불 집회 등 보수 진보, 그리고 가로 열고 종북 세력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고 군사 도발 가능성이 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보수 세력 또는 진보 종북 세력 준동 및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보수든 종북 세력이든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더 양상이 격화될 것이다.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 질서가 마비될 것이다. 청와대 등 주요 시설 점거 시도로 군 병력에 의한 시위 진압이 불가피하다. 국가 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박근혜 탄핵을 외치고 있었던 그 시점의 현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단계별 조치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계엄 준비 단계. 맨 위에 박스에 보면 정부 부처 긴밀 협의하에 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한다. 계엄 선포 시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한다. 계엄 체제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한 대언론, 국회 보완 대책을 강구한다. 자, 이분들은 이 선배들이 쿠데타로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족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랜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주 꼼꼼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선배님들의 훌륭하신 업적이 그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것이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정권을 잡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꼼꼼한 준비가 가능한 것이겠죠. 자, 먼저 계엄 선포 필요성을 평가한답니다. 공권력 붕괴로 인한 사회 질서 혼란으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 보수 언론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 재현, 보수층 및 경제단체에서 동조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요? 조중동을 필두로 하는 보수 언론, 그리고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를 필두로 하는 이 보수 단체, 그리고 정경련을 필두로 하는 이 재벌들, 이 곳들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계엄을 선포하도록 도와줄 아군은 이 사람들이다 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끈끈한 신뢰관계 정말 아름답습니다. NCS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행자부 등 여타 정부 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를 조성. 자기들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건 알고 있네요. 지금 현 정부에서 분위기를 띄워주고 언론에서도 분위기를 띄워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NCS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NCS 대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죠. 그래서 황교안이 이것을 알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보시면 치안 상태, 대북 위협 등 면밀 검토. 자, 여기서 또 북한 핑계를 또 많이 대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나라가 혼란할 때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 계엄군이 나와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사회 혼란을 끝내야만 한다. 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절차적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자, 계엄 시행 준비 착수에서도 북도발 억제, 북한이 또 등장을 하죠. 국내 치안 질서 회복 등 핵심 임무 고려, 계엄 사령관 추천안 마련. 자,
이 계엄사령관이요, 이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를 적어놨어요. 검찰, 국정원, 경찰, 헌병 등.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대선배님들의 경험을 알고 있다. 계엄사 검찰부 군사법원 설치 및 업무 인수 준비. 자, 이건 계엄령이 떨어지면 바로 군검찰, 군법원이 빠르게 들어가서 대드는 놈들 빠르게 잡아서 빠르게 재판하고 빠르게 가둬놓겠다. 빨갱이로 다 만들어버리겠다. 이 얘기겠죠. 군사 대비계획 검토에 들어갑니다. 계엄 임무 수행군 부대 지정 및 규모 판단한다. 가용부대, 기계화 4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3개 여단. 보시면 사단도 나와요. 8, 20, 26, 34단, 2, 5 여단, 139 여단 및 707 대대. 자, 위에 보시면 참고가 계속 나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참고 4, 참고 3, 참고 2 나오는데요. 이 참고 자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 동선까지도 나와 있어요. 자, 하지만 일단 이번에는 이것만 살펴볼게요. 수도권 진입 차단을 위해 한강 교량 31개소, 주요 도로 등 목 지점을 점령한다. 좀 소름 끼치죠. 한반도에 전개된 미 전략 자산을 활용해서 무력 시위 및 대북 경계 태세를 강화한다. 대북 경계 태세는 명분이고 무력 시위를 진압하는데 미국 전략 자산까지 활용을 하겠다라고 플랜을 짜네요. BH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조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 협의 시 대북 상황 및 시국 안정화 논의로 위장한다. 나쁜 놈들이 참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여야 된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계엄 협조관 48명 파견 및 정부 연락관 58명 소집 지휘 및 감독 체계 구축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 숫자까지도 디테일하게 플랜을 짜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언론을 상대로 하는 언론 플레이 플랜도 나와 있는데요.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및 국정 개입 시도 시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한다. 그러니까 북한 파리를 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겠다, 이 뜻이겠죠. 자, 계엄 시행 단계로 들어갑니다. 계엄법에 의거해서 사회 혼란 세력을 색출하고 유언 비어를 차단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한다. 국회 내 일방적 계엄 해제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자, 이 문장에 들어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한테 대드는 놈을 어떻게 잡아내서 족치고 가둬놓을 것인가, 그리고 국회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 전형적인 쿠데타 모의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휴대포 전파 방해 및 진입, 목지점 봉쇄 등 차단 조치한다. 참 구체적이죠. 광화문, 청와대 진입로, 국방부 이런 데에서는 휴대폰 전파 방해를 해서 사람들 모여서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자. 무서운 놈들입니다. 자, 계엄법 위반자 사법 처리에서는 합동수사본부, 고첩 색출, 고정간첩 색출이겠죠. 종북세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북을 하는 사람들끼리 개를 들어서 세금을 내나? 국보법 위반자 조기 수사 착수. 자, 그러니까 고정간첩으로 다 둔갑시켜버려서 시위를 주동하고 가담했던 사람들 다 빨갱이로 몰아붙이겠다는 플랜 아니겠습니까? 영화 1987이 떠오르네요. 보도 검열단, 인터넷 등 모든 언론 매체 대상 보도 지침 하달 및 검열 시행, 계엄사 방송 특별심의회를 운영하여 보도 창구 단일화 및 계엄 당위성 홍보. 전두환 때 썼던 거 아닙니까? 역시 선배들이 잘 길을 닦아놔서 노하우를 잘 알려줬어요. 훌륭하신 선배들이 했었던 그 길 그대로 가고 싶어 하네요. 보도 지침 하달, 검열을 시행하고 보도 창구를 단일화하겠다. 언론도 재갈을 물리겠다. 시위 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 가입 포털 사이트, SNS, 유튜브 등 계정을 폐쇄하겠다. 우와,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북한과 정말 똑같네요. 자, 향후 추진에서는 시행준비 미비점 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플랜 중에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 탄핵 심판 선고일 저건 한정한 한이거든요. 계엄기구 설치 운영, 계엄 임무수행 지정 및 임무수행 절차 등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하겠다, 이 얘기겠죠. 철저한 보안 대책 강구하에 계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한 회의로 느껴지지는 않죠. 이것은 완벽하게 국가전복, 내란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 나라가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 표창장 한 장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나라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군대 내에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언론도 검찰도 이상하죠.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당연히 드는 의문일 것입니다. 지금 언론은 정경심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난다는 것,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모두가 달려나가 있습니다. 정작 나라를 뒤집으려는 이런 세력들이 분명하게 존재했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지 명확하게 나와 있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무엇이 더 국가에 중요한 일이죠. 대한민국은 얼마 전까지 군사 독재 시절을 겪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국의 국민을 누명 씌우고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랬던 역사를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건을 보면 박정희, 전두환처럼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엄령을 발동을 시켜서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싶은 이런 욕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같이 움직였었던 사람들 전부 다 색출해내야죠.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언론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깨어있는 시민이 나라를 올바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바라봐야 할 것이 너무나 많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디테일한 내용 들어있는 참고자료까지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